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쯔양님 사이버레카 관련돼서 이제 뭐 한 이틀 3일 정도 됐나요? 누가 뭘 잘못했냐는 이미 한창 다른 채널들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배워야 될까를 생각해보게 되었고요.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끝나서 이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라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장사하기 좋은 수단이거든요. 뭐 저를 포함한 모든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회 정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입니다. 돈에 뭔가를 더 얹을 뿐이죠. 돈이 최종 목적이고 정의나 혹은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은 그것의 수단으로 삼아질 뿐입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카라큘라 씨도 그렇고 구제혁 씨도 그렇고 각자가 추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고 최초에는 선한 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돈이 개입된 이상 절대로 선할 수 없고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도 선함과 정의를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의 확률은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아마 우리 주변이나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했고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정의에 대해서, 정의라는 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정의라는 게 과연 사회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의라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만은 이 정의조차도 만약에 누군가가 이 정의를 말하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순수한 정의라는 거는 없습니다. 마이클 샌델, 최근에 구속된 엄씨도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제재가 들어가고 있죠. 사이버레카 전반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유튜브를 대할 때요, 이거를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를 맹신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좋은 인간에 대한 공부의 교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의 구현이나 선한 영향력 이런 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거가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현대 사회는 지금 도파민에 굉장히 목을 매는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재미로 보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정말로 저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정말로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온 이상 정말로 순수한 정의나 순수한 선이라는 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장사의 신도 마찬가지였고 오롯이 정말로 선한 사람이 유튜브 판에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함,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라는 개념은 유튜브 판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금 가세연 그리고 뽀까 사이에도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누가 맞냐 틀리냐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쪽 의견에 굉장히 몰두해서 선동당하는 일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남에게 영향받기 쉬운 존재고요. 특히 문화와 역사의 특성상 한국인이 그게 좀 더 심하긴 한데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판을 보실 때 객관적인 시각을 본인의 스스로의 기준을 정하시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시도록 스스로를 계속 단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 쉽게 현혹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동당하기 쉬운 존재로 남아있는 것도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틀렸다 맞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다 하면은 어쨌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현상을 현상 자체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버들을 고운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 것은, 그리고 감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스티스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분의 관점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찌됐건 간에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적 그리고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 모든 것에서 이 사이버레카 자체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더 만들어내거나 혹은 피해자를 좀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리주의적 관점인 것이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찬가지 책임감에 대한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버레카들은 일단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식인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적인 가치에도 훼손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이버레카 자체가 아무리 입으로는 정의를 떠들고 뭐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이버레카의 존재 이유가 돈이기 때문에 정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의에 반대되는 가치들을 많이 생산해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버레카를 볼 때 가급적이면은 객관적인 시각 그리고 차가운 시각, 이성적인 시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적 제재라는 게 한때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그 롤스로이스남에 대해서 신상이 밝혀졌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환호를 보내셨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법은요, 감성에 의해서 지배되거나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법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차가워야 합니다. 거기에 감성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감성이 바탕이 되는 법은 절대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고 건강한 법 체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적 제재는 순기능이 그런 어떤 신속한 법 실현이라든지 혹은 법적 시스템을 보완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기능이 있는데 역기능으로는 법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지 어떤 그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해자들이 오히려 사연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뭐 자기는 어릴 때부터 불행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타인의 자유나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않죠. 그래서 감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법이라는 체계를 오히려 전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적 제재가 지금은 여러분 크게 막 많이 작동하지 않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많이 나와서 괜찮다는 인식이 들게 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감성에 지배당하게 되면은 오판을 할 수도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마냥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서도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를 보는 시선, 현상을 보는 시선을 계속 길러나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장사의 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요. 정의, 구제, 피해자의 편, 이런 식으로 워딩이 전반적으로 감성에 호소하게 되는 워딩을 사용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머리가 엄청나게 치열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돈을 쫓아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내세워서 돈을 버는 뒤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반대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는 백날 얘기해봤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한들 그게 뭐 입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담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가 인간 세상에 굉장히 좋은 교보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보다 유튜브가 발달하고 난 후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의 계층이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공존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여러 가지 인간사를 또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 유튜브에 있는 좋은 정보들도 찾아보시고 하면은 그 유튜브를 단순히 시간 때우기나 어떤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혹은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가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채널을 계속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취록 조작 의혹도 터져 있는데 그것도 사건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